뭐 잊어버리자, 이혼하자, 뭐라 여는 것일 구석에 있는 선반에 손을 뻗으며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실제 이혼 양식이었죠. 계속 이걸 준비하고 계셨나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이혼 서류와 머라이어를 번갈아 살펴보며 서명도 합니다. 뉴욕집을 차지할 테니 네브래스카에서 겸손하게 살아도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싸웠습니다. 그 당시 내 눈앞은 어두워서 샤니 예기치 않게 발표한 내용을 네브래스카로 갈 예정입니다. 말이 충격과 나 TSH는 한 단계 뒤처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샤는 도대체 우리 둘 다 내 이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50년 차인 탓이 갤러입니다. 올드나는 주요 백화점인 마어시즈 백화점에서 수년간 바이어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산업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바이어의 세계는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어떤 제품이 확실히 팔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불티나게 팔렸던 품목이 올해는 거의 선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블록버스터 제품 뒤에는 지금 수많은 더즈즈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이 집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HCK가 개인 쇼핑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친숙한 고객이 나이가 들고 백화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른 업무는 주로 유럽 브랜드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남성복과 액세서리 정말 우연이군요. 어느 날 단골 고객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보다 먼저 도착한 니컬러스 오스턴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어드스트럼의 MD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 백화점을 거래합니다. MD는 머천다이저가 아닌 백화점 스타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구매에만 관여하지만 제품 개발, 제조에도 관여하는 그들은 구매자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고 지난번에 다른 고객의 집 앞에서 만난 영업사원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제품에 따라 구매할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스턴 웍스는 우리 제품에 비해 우수한 배팅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겨울 노어드스트럼 거래를 위한 새 다운 이불을 구입하세요. 그런데 우리보다 노어드스텀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물었더니 내 아내 머라이어와 오스틴은 대학 동창이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별 문제는 없는데 듣기 좋군요. 오스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의미심장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오면 항상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신인이었어 조심해야지. 정말 영리해. 빨리 돈 많은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 야 방금 뭐라고 했어? 돈 많은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건 아니지만 동료들이 장난칠 정도야. 지금은 나에게 치유가 되고 있어. 오스틴과의 대화에 맞서 싸웠는데 당신 아내는 잘 지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머라이어와 제가 머라이어를 처음 만났을 때 문제가 없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친구 초대로 마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랑 딱 맞았어. 신기하긴 한데 그땐 취업시장에서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어. 취업 제한이 풀리는 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다른 면접에 가지 못하도록 호화로운 만찬을 열어주고 택시표와 함께 집으로 보내주었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절다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 관해서도 좀 더 자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어시즈에 취직했을 때 머라이어는 모두 CS였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쳐다보며 놀라워요.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운이 좋게도 그녀의 눈은 갈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봤고 나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자 곧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머라이어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녀는 임신했고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거품 경제 기간에도 처음 3년 동안 내 수입은 이번 달에 내가 얻은 전부가 무엇인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 월급에 있는 금액을 보고 머라이어의 흥분이 금세 가라앉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까?
이 정도일 거라고는 몰랐는데 그 말이 생각보다 더 세게 와 닿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배에 있고 3학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풋풋하고 월급도 여기에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결혼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 머라이어는 1년에 2번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마시즈 백화점 패밀리 세일 기간에만요. 세일 당일에 당신과 결혼해서 그녀가 일찍 떠나는 게 정말 기뻐요. 아침에는 혼자 저녁에는 쇼핑백을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나는 매일 집안일과 육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녀는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빨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오면 챙겨주는 테이크아웃이나 슈퍼마켓에서 준비한 식사는 우리 저녁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육을 머라이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서 그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완전 틀렸어. 난 오랫동안 이 가방을 쳐다보고 있었어.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지. 결과적으로 내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매년 순식간에 사라지지.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윌리엄스, 넌 이제부터 여기로 전근하게 될 거야. 다음 달 이맘때쯤에 인사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의가 왔을 때 이적을 꺼렸던 이유가 네브래스카였나 하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희은 마음속으로 재빨리 지도를 꺼냈습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절대 통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시나요? 강등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전근에 직면하면서 저는 이탈리아 브랜드 구매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평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마케팅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본능이 뒤틀린 것인지 구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스타일 감각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는 따라가지 않으면 매일 빠르게 변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에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있어서 나는 머라이어에게 저녁 식사 테이블을 바라보며 어제와 똑같은 준비된 식사가 차려져 있다고 말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 다음 달부터 네브래스카 매장에서 일하기로 계약했어. 머라이어의 반응을 잠정적으로 지켜봤어. 그녀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멍하니 기다려 갑자기 버텨. 네브래스카 모든 곳에서 머라이어는 갑자기 일어섰다. 초조해. 아무 일도 없었어. 회사의 지시로 다투고 이제부터 이사 준비로 바쁠 테니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고 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오두막을 짓는 것은 인프 불가능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갈 거야. 진정해. 가족이 함께 네브래스카로 가자. 알았어. 나는 머라이어에게 다가가 그녀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나를 빠르게 지나가서 선반으로 걸어갔다. 거실 한 구석에서 그녀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게 바로 머라이어 섹션에서 이미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실제 이혼 서류였던 것 같다. 쭉 준비하고 있었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이혼 서류와 머라이어 사이를 오가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먼 곳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원했던 생활 방식을 충족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머라이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대부분 삼키고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의 긴장된 관계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서둘러 이 문서에도 서명하겠습니다. 뉴욕 집을 사겠습니다. 당신은 네브래스카에서 검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눈앞이 어두워져서 나를 무시하고 머라이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다 끝나면 거기에 놔둬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카운티 대법원 서기실에 제출할게. 그녀의 방식에 짜증이 난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에 짤깍 소리가 났어요. 야 들어봐. 우리 아들 말다툼하려던 참에 막 집에 왔어. 션이 집에 돌아왔어. 환영해준 너희 엄마와 내가 이혼한다. 갑자기 소식이 뭐야.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너희 둘 사이의 일이 어쩐지 틀렸다고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상황이 나를 더욱 소외되게 만들었지만 나와 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 정말 아빠는 어디로 가시나요?
경계를 늦추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있는 가게로 옮겨져서 네브래스카 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갈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아빠, 당신은 나를 가정하고 숀이 당신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순진한 머라이어가 나를 의기양양하게 무시하고 터졌는지. 웃으면서 우리 가족은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외딴 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네브래스카로 가는데 무엇입니까? 샤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머라이어는 놀랐고 나도 조금 늦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벌써 2024년이 됐어. 내일 제일 먼저 그 슈는 눈을 빛내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샤는 항상 도시 아이였어. 아마도 아들의 거절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지. 머라이어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지. 내 등 뒤에서 숀의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을 넣었어. 그런 말은 절대 안 해.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말한 걸 다 들었어. 진정해, 나도 너만큼 혼란스러워. 숀이 분명히 너랑 함께 있기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놀랐어. 머라이어 그리고 나 둘 다 숀의 방문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동시에 우리는 네브라스카로의 전학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무엇보다 이혼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별거부터 시작하여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제발 빨리 이혼하자. 우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어. 머라이어에 대한 내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머라이어는 다르게 느꼈어. 당신을 선택한 것이 처음부터 실수였어. 결혼만 했어요. 당신이 마시 백화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유일한 혜택은 본질적으로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반년마다 열리는 가족 세일 뿐이지만 내가 번 돈과 직원 할인은 받아 졸업했고 우리는 그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비용을 줄여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머라이어는 이미 침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침대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고 제발 그냥 이혼하자. 벌써 싫은 나였어. 애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못해 이혼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호는 샤네의 이혼 부모에 대한 자녀 후견권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마지막이므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는 샤네에게 달려 있습니다. 션 정말 가시나요? 아빠와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사해 나가서 혼자 살 수도 있어. 넌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걸 알잖아. 아무것도 서두르지 마. 알았어. 그 말투가 어때서?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솔직히 내 일부가 느껴졌어. 그런 식으로 23세 아들과 함께 시골에서 산다는 생각은 내 미래 비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이사해서 독립하고 싶었지만 네브래스카로 이사해서 원격으로 일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숀은 꾸준하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신의 등을 향해 중얼거렸더니 터져나왔어. 아빠 진짜야. 진짜 한심한 엄마 눈치 못 챘어? 당신이 이혼에 동의한 이후로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국 션은 의미 있는 어조로 대답했고 내 일부는 여전히 내가 머라이어의 희망을 존중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네브래스카에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TV를 거기에 놓아주세요. 혼란스럽더라도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바다가 효율적으로 이삿짐을 안내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도시에 처음 왔습니다. 전기와 전기는 언제 업데이트될지 거주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안이 이미 유틸리티 설정을 처리했는데 제가 깨닫지도 못한 채 이제 우리는 냄새나는 설정만 하면 됩니다. 아빠 냉장고가 거기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샤는 가장이고 저는 단지 하숙인입니다. 어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리 및 유틸리티 설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제공하지만 이사와 관련된 추가 서류 작업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으므로 오늘 저녁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처에 정말 좋은 슈퍼마켓이 있는데 식료품이 더 신선합니다. 그리고 뉴욕보다 저렴하게 이삿짐 트럭에 실린 로드바이크를 타고
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내 일상을 덮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많이 마주한 적은 처음이다. 숀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직장에서 실패하고 외딴 지역으로 전근되고 오랜 파트너인 머라이어에게 쉽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고 내 인생이 엉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새로운 장을 열면서 내일부터 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설렌다. 묘한 느낌이다. 도시지점에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뉴욕 본사 바이어였는데 지금은 저는 매장에서 고객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매장에 서서 보니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점의 고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부유층 고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년층이 많고 특히 뉴욕 본사에는 이민자가 더 많습니다. 어학에 능통한 직원도 많아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시골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 소수만이 제2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외계인들이 그런 시골 지역의 지점에 오려고 애쓰는 걸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션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마치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 지역은 기반이 탄탄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몰려들고 있고 그 중에는 외국 기업도 많다고 해서 쇼핑 붐이 다시 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세계의 트렌드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션 계속해서 그냥 멍한 게 아니라 외국의 대형 부동산 회사가 이웃 마을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회사였나요? 자세한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어시에 오는 외국인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맞네요.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땅 자체에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다면 이런 시골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늘 궁금했습니다. 모래 근처에 있는 직장 의욕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아빠 요즘 내려다보고 계세요. 저녁 식사 후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마당에 서서 아이돌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던 숀이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나보다 시골 생활을 더 즐기는 곳, 지역 자원봉사 소방대원이 되었다는 것도 놀랍고 이웃과의 유대도 깊어지고 그냥 조금 궁금한 게 어서 아들에게 눌려 말해보라고 마지못해 마시 지점 폐쇄 소식을 알렸는데 정년이 되기 전에 아빠가 해고될 수도 있고 뉴욕 본사로 다시 전화를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미래가 암울해 보여. 나는 잠시 후 힘없이 웃었다. 깊은 생각에 숀이 갑자기 제게는 완전히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환상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이 지점의 고객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숀이 준 힌트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밤을 새워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매니저들에게 제출했어. 중국 제품은 이제 고품질 고부가가치 품목이 넘쳐나고 수입하기 힘든 제품도 3월 백화점 재정 자원으로 충당하려고 생각 중인데 먼저 이 제품을 어디서 소싱할 계획인가요? 어떤 샤가 ID 벤처 회사에서 앱 개발 및 아시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 마오와 싱가포르에 고유한 판매 사이트를 지정했습니다. 소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소싱하더라도 어떻게 먼저 판매할 것인가, 미국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점 관리자의 우려는 결국 타당했으며 뉴욕 본사도 지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ID 회사의 시내 지점 영업 직원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세에 흥미를 느껴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고객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외국인이 제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빠르게 태블릿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므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면 영업사원이 정확히 외계인에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매자라는 직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영업사원은 자연스럽게 기술을 습득하고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트렌드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재입고합니다. 시장 조사 앱과도 협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잠시 고민한 듯 관리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시스템 개발 비용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ID 벤처 회사에서 일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제안이며 가능한 영역 내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자와 감독자들이 듣고 이 지점이 어느 쪽이든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 직전에 제안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고위층이 폐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을 최종 입장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증폭시키자 지점장의 열정에 고무된 결단력으로 선언된 얼굴들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져 수입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시범 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안자 셰는 상사 및 이해관계자들과 빠르게 연락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최종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오마하 브랜드 뒤편 회의실에서 논의한 사양에 따른 홈 화면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로 M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오면 그 사람을 보곤 했는데 나중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그 사람의 이렇게 단호한 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일을 잘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샨과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에마어 위렴즈 듣고 계시나요? 예, 물론 우리 주변 직원들이 우리 대화를 보고 웃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H하이업들은 지점 폐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입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다. 사실 이번 학기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월 수입이 $80,000가 넘었어요. 숀 그리고 이 금액에 너무 놀라서 결국 집에서 월급을 보면서 살짝 춤을 추게 됐어요. 숀 너무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 다 고마워요. 나에게 그의 겸손함의 부족함은 사실 우리 둘이 마당에서 맥주 샤워를 하며 축하하고 있을 때 꽤 상쾌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정문에 울렸다. 춘, 거기 그 목소리 듣고 있니? 샤와 내가 눈빛을 교환한 머라이어 무슨 일이야? 놀랍게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머라이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과는 반대로 내 옆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최소한 안으로 들어가죠. 션이 빨리 나를 막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그동안 아빠를 속였어.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바다가 말했지. 신나서 아빠 이 여자가 대학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맞죠. 둘이 밀접하게 걸어가는 걸 봤고 심지어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항상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완전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스틴 머라이어와 오스틴은 대학 친구였는데 오스틴이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오스틴의 얼굴을 우쭐대며 쳐다보더군요. 내 아내는 깊은 일을 하고 있었고 항상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실수는 노어드스트럼 트레이딩의 오스턴 대신 당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를 선택했다면 나는 하이라이프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샨과 나는 둘 다 그런 유치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아빠 알다시피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고 집안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샨은 달라서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내가 당신과 재혼할게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글쎄 최근에 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조사했어요. 그녀는 뱀같은 눈빛으로 바다와 나 사이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식었어요.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돌아섰어요. 경멸에 빠져 무슨 말을 했어. 뒤를 돌아보며 나는 머라이어에게 입술을 떨기 전에 이렇게 말대답한 적이 없었다. 머라이어는 숀에게 애원했다. 이봐 숀 최근 오스틴이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을래. 무시하자. 너희 아빠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 그 머라이어는 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숀은 너 같은 사람과 라이브로 그녀를 떨쳐버렸어. 구역질난다. 나는 이곳에 애착을 갖게 되었고
성숙해지면서 아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나 아빠가 당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늘 순종하던 남편과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머라이어가. 망상에 빠진 여자가 이제는 무너졌군요. 바로 거기에서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머라이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말고 가서 내 불륜 파트너와 행복하게 지내라. 그러면 쇼는 강제로 내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머시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이제 아버지는 션의 긴급함에 내가 대답했다. 침착하게, 물론 그게 계획이야. 아 정말 쇼는 머라이어가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쉽게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갚을 수 없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당신은 심각한 불신앙에 죄를 지었고 필요합니다. 당신이 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머라이어가 승산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팔짱을 끼고 머라이어가 나가는 길을 막고 머라이어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변호사를 통해 머라이어에게 이혼 후 위자료로 $40,0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3년 이상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션과 나는 그것을 인정하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머라이어는 실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머라이어는 오스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그녀 외에 다른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의 고객인 부유한 엄마였고 저는 그의 완전히 비열한 행동에 혐오감을 느낀 이 부인 중 한 명이 노드스트롬 거래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고 오스틴의 악행이 밝혀져 그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뒤틀림으로 오스틴은 머라이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라이어는 젊어 보였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그는 반문화 산업에서 일함으로써 나를 지지해주겠다고 간청했지만 머라이어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녀가 구직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나이 때문에 인터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던 머라이어는 이제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만화 카페에서 오스틴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의 프라이드 상처받은 두 사람 모두 정말 그레이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진정한 사교계 아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션은 저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나 예오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따뜻한 악수를 나눴어요.